진짜 왜 또 거기서 샀을까?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.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주식 투자 성공요? 이게 과연 전략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당신의 어떤 타고는 기질 문제일까요? 네,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. 뭐 명문대 의사였는데 투자 중독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거나. 네네, 그런 분도 있었고, 또 젊은 투자자들 중에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.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. 시장 상황과 나의 어떤 뭐랄까 기질이 잘 안 맞으면 계속 실패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럼 이 기질이라는 게 그냥 투자 스타일 선호도 뭐 그런 걸 넘어서는 건가요? 그렇죠. 단순한 선호라기보다는 시장이 막 압박해올 때 당신의 어떤 심리적인 약점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지 그걸 보여주는 척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이 자료들 깊이 파고들면서 당신의 투자 기질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. 네. 자료 중에 팬더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.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. 애초에 그걸 못하게 태어난 걸 수도 있다. 이런 말을 했거든요. 키나 외모처럼 기질도 좀 타고나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뉘앙스였죠.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. 그래서 본인 기질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빠른 피드백을 얻으려 했다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?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. 글쎄요, 그 빠른 피드백이라는 게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고하는 부분이기도 해요.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는 마음 자체가 투자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조급함이 문제다. 네,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도 그랬잖아요. 시장 타이밍 맞추려고 하는 거, 그거 결국엔 이기기 힘든 게임이라고. 네, 패자의 게임이라고까지 했죠. 차라리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요, 그때그때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기록해 보는 거예요. 그게 더 안전하게 자신을 아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그 빠른 피드백을 자꾸 찾는 행동 자체가 이미 좀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기질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. 뭐 도파민을 쫓는다고 하죠. 와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단타 시도가 테스트가 아니라 이미 결과일 수 있다니. 그럼 이런 기질을 좀 더, 과학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을까요? MBTI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요? 네, MBTI도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학계에서는 보통 빅5라고 부르는 성격 모델을 표준으로 많이 써요. 아, 빅5요?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네, 5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보는데요. 신경성,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한지, 그리고 성실성, 얼마나 계획적인지, 또 외향성, 자극을 얼마나 추구하는지, 개방성, 호기심이죠. 마지막으로 우호성, 얼마나 협조적인지. 이렇게 5가지예요. 그 5가지가 투자 행동이랑 관련이 깊다는 거군요. 아주 깊죠. 예를 들어서 신경성 점수가 높으면 시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막 공황 상태에 빠져서 팔아버릴 가능성이 커요. 패닉셀링이라고 하죠. 아, 네네. 반대로 성실성이 낮으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이거다 싶어서 몰빵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. 아하, 그럼 단순히 뭐 어떤 성격이 좋다,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5가지 특성이 어떻게 조합되느냐, 그게 중요하겠네요. 약간 기질 칵테일 같은 느낌인데요? 정확해요. 딱 맞는 표현이네요. 기질 칵테일.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데 신경성이 높음, 계획성도 떨어지고 성실성 낮음, 그런데 또 자극은 계속 찾아요. 외향성 높음. 이러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당신은 이 5가지 차원에서 어떤 프로필을 가졌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요? 예를 들면 손실난 주식은 절대 못 팔겠고 수익 난 건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이런 거요. 그거요? 그게 바로 행동 제모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비합리성 때문이에요. 대표적인 게 손실 회피 심리라는 건데요. 손실 회피요? 네, 쉽게 말하면 10,000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,000원 잃었을 때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. 거의 2배 정도. 와, 2배나요? 네, 그래서 손실 보고 있는 주식, 즉 잡초는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반대로 수익 중인 좋은 주식, 꽃은 너무 빨리 꺾어버리는 거죠. 이걸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. 이야, 잡초에 물 주고 꽃은 꼽아버린다니 정말 비합리적이네요.
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? 거기에 또 다른 심리적인 함정들이 더해져요. 예를 들면 과잉 확신, 내가 고른 종목이 최고야 이런 거요. 아, 네, 이쪽. 또 확증 편향,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. 그리고 뜨거운 손의 오류라고 해서 지금 잘 되네, 그럼 계속 잘 되겠지, 이렇게 믿는 거예요. 아하, 네, 다 들어본 것 같아요. 이런 편향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질이랑 만나면 더 강해져요. 예를 들어 불안정성, 그러니까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손실회피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럼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, 조지 소로스 같은 대가들은 어땠을까요? 이런 기질 문제나 편향에서 자유로웠을까요? 자료들을 쭉 보면요, 그분들이 뭐 특별히 성공하는 성격을 딱 타고났다기보다는 자신의 기질적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아, 시스템이요? 네, 버핏의 그 엄청난 인내심이나 린치의 남들과 반대로 가는 배짱, 소로스가 자기 실수를 계속 인정하고 수정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. 핵심은 메타인지예요. 메타인지, 즉 내 생각이나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인 거죠. 내가 지금 왜 이걸 사려고 하지? 왜 팔고 싶지?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. 결국 타고난 기질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그 기질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아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죠. 만약 당신이 좀 불안도가 높고 신경성 높음, 충동적인 편이라면 성실성 낮음, 개별 주식 직접 막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ETF를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예요. 그럼 의사결정 자체를 줄일 수 있죠. 아, 자동화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마이너스 15%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한다,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거죠. 반대로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은요, 과잉 확신이 문제라면요? 그런 분들은 투자 결정 일지 같은 걸 써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려는지 이유를 적고 동시에 이 투자가 잘못될 수 있는 이유, 즉 반대 근거까지 같이 적어보는 겁니다. 아,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네요. 네, 그리고 스릴을 너무 즐기는 기질이라면 전체 자산에서 아주 작은 비중, 예를 들어 한 5% 미만, 그 정도만 따로 떼어서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계좌야,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분리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,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자료에 나온 정신과 의사분처럼 큰 실패를 겪었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맞아요. 그게 바로 투자 회복 탄력성인데요. 실패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고요. 그 다음엔 아주 작은 성공 경험부터 다시 쌓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기르고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투자의 교훈으로 삼는 거죠. 정말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심리적인 치유와 성장이 중요해요. 네, 오늘 당신의 투자 기질 그리고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목표가 뭐 감정 없는 로봇 투자자가 되자는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내 약점을 더 잘 알고 거기에 맞게 현명하게 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, 그게 핵심이겠죠?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. 당신이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그 결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? 그게 정말 합리적인 수익 추구인가요? 아니면 혹시 당신의 기질이 원하는 어떤 만족감, 예를 들어 짜릿함이나 혹은 안정감 같은 걸 채우려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답을 찾아보는 것, 그게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